안녕하세요. 심플이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 상장한 인도 ETF 2개 포함 총 9개 인도 ETF 정리해 봅니다. 먼저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 리스트입니다. 4월 25일 기준으로 이제 투자되어 있는 자금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고요. 이제 거래량 위주로는 이제 니프티 50을 따르는 탑3, 그러니까 거래량 활발하고 가장 최근에 상장된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도 거래량 활발합니다. 지난 9월에 제가 마지막으로 인도 ETF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코덱스 인도 니프티 미드캡 100과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 ETF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ETF 2개 좀 집중 설명을 해드리면서 내가 니프티 50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2개 중복해서 투자해도 돼 관점에서 좀 짚어보고, 또 9개 모두 기간별 수익률 정리해 봅니다. 이 섹터별 ETF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주요 특징입니다. 게시일은 2개 상품만 짚어드리고 싶은데, 코덱스 인도 니프티 미드캡 100,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은 이달 4월 초에 각각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자산 규모는 현재로서는 약 200억 원 혹은 99억 원 정도이고요. 이 ETF들의 가장 큰 차이는 종목수가 상이합니다. 시가총액 위주로 이제 대형주에 담느냐, 니프티 50이냐 한 상품들은 50개가 들어가 있고, 니프티 미드캡 100이냐 했을 때는 100개 상품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은 조금은 구성 종목이 좀 작아요. 이제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은 45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특정 대그룹 대기업 위주의 ETF들이나 컨슈머 관련된 섹터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함되어 있는 구성 종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하단에 그 해당 상품 바로 가서 보실 수 있는 링크 걸어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분배금 기조도 좀 상이합니다. 니프티 50을 따르는 상품 3개 중에서도 타이거와 코덱스는 분기별 분배금 지급 설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분배금이 지급됐습니다. 키움은 미지급 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타이거와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 요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해둔 요 2개는 분배금이 이제 지급은 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정기적인 경향이 좀 있고요. 에이스 액티브 상품 2개는 미지급 후 재투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된 이 상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위험 등급은 하나만 짚어드리면, 코덱스 인도 니프티 미드캡 100이 현재로서는 위험 등급이 1등급으로 가장 위험한 상품이고, 인도 타타그룹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때 1등급이었는데 재조정이 됐습니다. 위험 등급도 기간별 운영에 따라서 좀 재조정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바로 기간별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도 ETF 총 9개가 있습니다만 기간별 수익률은 그 방향성이 좀 상이합니다. 일단 기초지수가 니프티 50이냐, 요 3개 상품의 흐름이 가장 좋고요. 보시다시피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모두 플러스권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기업 ETF들은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그룹주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최근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등락폭도 좀 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앞에서도 짚어드린 종목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ETF 그 니프티 50 이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타이거와 코덱스 상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실물 복제로 담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을 수합하는 구조, 즉 합성 상품이다 보니까 약간의 수익률 그 흐름이 약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타이거와 코덱스 게시일도 비슷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 수익률 확인해 봤더니 2개 모두 42%대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인도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 이제 국가 대비 좀 매력도가 있어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국가는 어때 좀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미국 좀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루가 다르게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미국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최근 1, 3, 6개월 모두 기간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권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 들어서는 인도
마켓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실제로 이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유럽이랑 인도가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배금 빠르게 짚어드리면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분배금 꾸준히 분기별로 지급이 됐고, 실제로 주당 지급된 총 분배금은 동일하고요. 거의 최근 분배금 지급된 2월 4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 분배율 계산해 보면 분배율은 각각 0.3%, 0.22% 정도입니다. 그럼 빠르게 이제 코덱스 인도 니프티 미드캡 100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상품은 앞에서 살펴본 니프티 50과 가장 큰 차이는 이 지수는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순위 101위에서 252 사이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특히 유동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고려해서 100개 종목을 픽해서 구성된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지수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히스토리컬 차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컬 차트를 니프티 미드캡 100과 니프티 50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1년치 차트이고요. 요 하늘색이 미드캡 100, 요 보라색이 니프티 50입니다. 보시다시피 흐름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 폭 자체가 미드캡 100이 아무래도 중소형주이다 보니까 좀 더 깊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내려가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니프티 50은 조금은 플랫한 경향이 있습니다. 1년 수익률은 미드캡 100이 15.3%, 니프티 50이 10.6%이고요. 3개년치는 21.7%, 12.3%로 미드캡 100의 그 지수의 수익률이 좀 좋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 해당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더 짚어드리면, 내가 니프티 50을 투자하고 있었을 경우 일단 우선 구성 종목은 전혀 겹치지 않겠죠. 시가총액 순위로 하나는 이제 상단에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100에서 250개 중에 픽한 거기 때문에 구성 종목은 전혀 겹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섹터가 얼마나 겹치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이 얼마나 겹치나였는데, 보시다시피 이 인도 니프티 미드캡 100은 이제 구성되는 업종이 일단 인프라 관련된 그 세부 섹터 보시면 자본재, 소재, 부동산, 통신, 에너지, 운송, 유틸리티 관련된 이런 인프라로 묶일 수 있는 영역이 40%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소비재 부분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니프티 50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부분인데 금융이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35%. 그 뒤로 이제 기술주가 13% 차지하고 있어서 섹터의 겹침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니프티 50에 투자하고 있어. 근데 인도에 조금은 더 확장성을 가져가면서 투자하고 싶어 했을 때는 중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미드캡 100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금 관세 정책이나 국제 그 불안정한 정세와는 좀 영향도가 적은,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내수주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자유롭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관련된 해당 상품 설명서도 제 영상 하단에 걸어둘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 ETF입니다. 제 상품명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 ETF는 디지털, 뭐 IT, 커뮤니케이션 이런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담긴 그런 ETF입니다. 제가 세부 그 기초지수 관련된 자세한 부분 좀 가지고 와봤는데, 다음 분야에서 매출이 50% 이상의 기업을 기본적으로 담는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장비, IT 서비스, 통신 인프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커머스. 지금 인도는 이커머스가 굉장히 빠르게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전자결제, 뭐 당연하겠죠. 이커머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부분의 기업들도 담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이했던 점은 바레인, 중국 본토 포함한 여기 적혀져 있는 베트남까지 여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특이해서 하이라이트 쳐줍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차트 한번 보면 1년치 차트인데 앞에서 보신 것보다 우상향 할 때 그 등폭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오른 거 알 수 있고, 다만 떨어질 때도 훨씬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 보이고 있습니다. 3년치 차트이고요. 3년 수익률은 37.8%로 앞에서 보셨던 미드캡 100이나
뭐 니프티 50 각각 21%, 12%였는데 그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떨어질 때 하락폭이 깊은 구간도 있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인도 디지털의 성장성은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우수한 IT 인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10여 년 훨씬 전부터 저희가 왜 콜센터 전화하면 인도 분들이 받는 그런 기조로 강력한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국가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했고, 그리고 중국의 관세를 워낙 크게 매기다 보니까 지금 공장 자체도 애플이라든지 공장 자체도 인도로 옮기는 경향성이 좀 더 도드라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정보기술 부분이 좀 더 이제 더 성장성 있게 커가고 있다. 근데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인도 전체 서비스 부분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세부 섹터 중에 요 49%가 소프트웨어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미 아무래도 아웃소싱 국가로 성장을 하긴 했었지만 과거에는 이제는 자력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오히려 개발을 하고 수출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에 담겨져 있는 기업들 중에 니프티 50에 얼마나 중복되는 기업들이 있느냐였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니프티 50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안 따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 ETF는 현재 45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탑 9, 지금 하이라이트 쳐놓은 요 9개 기업은 그대로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비중으로 들어가 있느냐?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 탑 9은 지금 타이거 니프티 50에는 25%가량 지금 중복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니프티 50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25% 정도는 들어가 있네. 탑 9이 들어가 있네.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그냥 인도는 이거 하나로 혹은 중복이 없는 미드캡 100으로 이렇게 가져가겠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야 나는 인도 디지털이 보다 더 성장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셨을 경우에 나는 비중을 좀 더 가져가고 싶어 했을 경우에는 비록 25%의 겹침은 있지만 이 부분에 이제 수익률을 더 비중을 싣고 싶고 더 많은 기업을 커버하고 싶다 했을 때는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 ETF도 고려하셔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저 같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탑 9이 들어가 있으면 뭐 괜찮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9개 기초 지수, 9개 ETF들이 따르고 있는 기초 지수들 좀 정리해 놓은 표니까 좀 캡처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 이제 에이스 상품 2개는 액티브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비교 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재량껏 종목을 픽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요 나머지 섹터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였는데, 요 방금 짚어드렸던 예를 들어서 에이스의 컨슈머 혹은 빅5 그룹 액티브의 기초지수 보시면 오를 땐 더 오르지만 떨어질 때 좀 더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고 해서 3년 수익률이 확실히 좀 14%, 13%로 미드캡 100보다도 오히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인도 ETF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인도의 성장성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 니프티 50을 우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커버리지도 높고 섹터 비중도 나름 이제 물론 금융 IT가 많기는 합니다만 좀 고르게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분배금도 꾸준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IRP 계좌에서 꾸준히 그냥 가져가고 있는, 마음 편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ETF거든요. 물론 등락폭은 앞에서 이제 미드캡 100이라든지 디지털 성장에 비해서 좀 그 폭 자체는 플랫할 수 있습니다만 좀 안정성 위주에서는 니프티 50 우선 고려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게 좋으냐 했을 때는 최근에 상장한 미드캡 100이 중복률이 전혀 없고 내수 위주로 담겨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고, 또 인도의 디지털 성장성 가만히 있을 때는 라이즈의 디지털 성장 ETF도 물론 중복률이 한 25%는 됩니다만 담기지 않는 기업들도 많고 워낙 담겨있는 탑 9에 그 비중 자체가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성장을 했을 때 그 성장 폭의 그
수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다만 그 중에 일부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눈여겨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운데 이제 다른 이런 기업들, 이런 ETF들은 어떠냐 했을 때, 이 기업 ETF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기관별 등폭이 굉장히 상당히 큽니다. 워낙 담겨 있는 기업의 숫자가 좀 적어서 그 등폭의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포트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드캡 100은 현재 위험 등급이 1등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좀 다변화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영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인도 시장은 최근에 이제 국제 통화기금이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별 성장률을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포인트 하향 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낮게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에서 1%로 낮췄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관세나 국제 정상의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3%포인트밖에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는 독일과 함께 가장 그 변동률이 낮은 그러니까 하향 조정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지금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길게 좀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긴 영상 끝까지 좀 참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